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10 대책 후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6.17 대책 발표된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조정지역의 확대였는데요. 그때 조정지역이 크게 서울 수도권을 다 거의 인천까지 포함해서 다 묶었었는데 그때 그 조정지역의 규제를 피한 지역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사실 청주가 묶이긴 했었지만 이례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수도권이 다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떠오른 지방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천안, 이렇게 두 지역을 대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포와 천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 지인의 프리미엄 서비스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현장 분위기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KB 부동산의 매도 동향의 데이터로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경기의 매수 우위 지수는 약간 줄은 게 보이죠. 90.28에서 89.56으로 7.10 대책 발표된 이후에 79.23에서 70.28로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크게 변화되지 않고 이제 다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같이 알아볼 지역은 이제 충남이죠. 천안이 속해 있는 충남 지역을 보면 7.10 대책이 발표됐을 이후에 세 번째 칸을 보면 74.79에서 63.5로 거의 매수 동향이 1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한 7 정도가 감소했죠. 그러던 다음에 이번 주에는 한 2 정도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얘네는 좀 충격이 있어가지고 꿈틀하고 좀 매수 동향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적응을 하고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거를 충남 천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료인 시계열, 매매지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계열에서 우선 경기도 김포시를 먼저 보자면 지금 KB 부동산 시세, 지인 시세, 부동산 지인의 지인 시세, 한국감정원의 감정원 시세를 다 보자면 지금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국민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100.22에서 100.73으로 오히려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증가했었죠.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는 약간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오히려 7.10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오히려 거래가 더 많았죠. 그러다가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금 101.85로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73에서 101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었죠. 101로 늘어났다가 0.5가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0.3, 0.3 이렇게 매매 지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그리고 부동산 지인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좀 지수가 더 증가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02.14에서 71로 한 0.6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103.63으로 0.7 정도, 그 다음에는 1 정도 매매지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0.3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오히려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매수 동향이 오히려 100 이하였다가 100 이상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또 꾸준히 다른 지수와 똑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김포시는 6.17과 7.10 대책의 수혜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매매지수가 그전에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가 띄엄띄엄 빨간색을 보이다가 오히려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확 불타오르고 그 빨간색도 더 선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천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눠서 지수가 나와 있는데 동남구는 서북구를 먼저 볼까요? 우선 투자자들의 성지라고 요새 불렸던 서북구를 먼저 본다면 6.17 대책 발표 후에 보면 99.18에서 오히려 6.17 대책 발표된 이후에는 조정지역을 비껴간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이다 보니까 오히려 0.5가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 주에도 0.3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오히려 0.1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0.1 정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북구는 6.17이나 710 이후에도 KB 부동산 시세를 봤을 때는 매매 지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진 지수를 통해서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106.88, 107.23, 107.6, 108.2, 108.24. 그리고 감정원도 101.94에서 102.12, 102.74, 103.28, 103.82, 104.27로 서북구도 똑같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매 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남구로 한번 볼까요? 동남구에서는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꾸준히 얘도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북구보다는 오히려 상승폭이 좀 작죠. 그리고 지인 지수를 통해서는 오히려 이번 주에는 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국감정원에서도 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천안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마지막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데이터를 통해서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에 김포시 매물 동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매물 동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물수가 증가했느냐, 매물 완료 건수, 그러니까 시세 실거래가에 뜨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매물 완료 버튼 눌렀다고 판단되는 그 물건의 개수를 모아놓은 데이터인데요. 김포시는 대책 발표 후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 건 장기동이랑 문양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을 다 보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두 지역만 본다고 한다면 장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본다면 6.17 대책 발표 이후에 매물이 오히려 감소했죠. 그리고 매매 완료 건수도 50건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매물은 오히려 증가를 했네요. 매매 완료 건수도 증가했고 2384에서 2754로 약 한 300, 400개의 물건이 더 나왔고 물건 완료 건수도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고 대책이 발표돼서 약간 팔고 싶어 하는 그 전에 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이 물건을 대거 좀 내놨고 그 나온 물건들이 대부분 다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거래 완료된 물건도 많고 매물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났을 때는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매물은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고 매물 완료 건수는 오히려 한 100건이 줄었죠. 이전에 이미 6.17 대책 발표되고 나서 19일까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거래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줄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7.10 대책이 발표되는 그 주죠. 그 주에는 매물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매물 완료 건수도 반으로 줄었죠. 이미 거래할 사람들은 이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건에서 261건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 건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줄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인 10일 마지막 최근 10일을 보면 오히려 매물 건수는 더 많이 감소했어요. 2588에서 1783으로 약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한 800건수가 감소를 한 거죠.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더 이상은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물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 같고 매물 완료 건수도 약간 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운양동을 그럼 보자면, 운양동은 이제 6.17 대책 발표됐을 때 1794 매물 건수가, 그리고 완료 건수는 385였어요. 그런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약 여기도 70건 정도의 매물 완료 건수가 늘었죠. 70건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이 사이에 100건이 늘어난, 70건이 늘어난 상태이고, 매물수는 1794에서 2098로 약 한 200개? 300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매물 건수는 다시 또 한 100건 정도 증가가 했고, 매물 완료 건수는 1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장기동이 오히려 매물도 더 많이 유지되고 매물 완료도 유지됐지만, 운양동은 빠르게 매물이 약간씩 증가하고 매물 완료도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10 대책이 발표됐을 때는 매물 완료 건수가 200건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매물 수는 오히려 200건이 또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물 완료도 떨어지고 매물도 줄어든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안 사고 관망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였다는 반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0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이번 주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대책에 화들짝 놀란 다음에 급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 외에 그럼 나머지 분위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 2006에서 매물수가 1294로 감소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약 700건수가 매물이 감소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볼 수가 있고, 매물 완료는 111로 약 100건 안 되게 줄어든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관망을 하고 있고 매물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매물이 거의 거래수가 뭐 줄기는 했지만 아예 안 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봤을 때는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거주 수요들은 돌고 있다라는 사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매매 건수가 그렇게 확 전혀 없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50%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천안 서북구를 볼 텐데요. 천안 서북구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차암동, 불당동, 두정동, 백석동, 쌍용동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암동은 보자면 지금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우선 매물 완료 건수만 보자면 170에서 179가 됐고, 그 다음이 124, 그 다음이 63, 그 다음이 31로 매물 건수, 완료 건수가 반씩 거의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불당동은 그럼 어떠냐? 365에서 389로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를 했죠. 차암동은 차암동도 9 정도 증가했었는데 얘는 한 2, 30건 정도가 증가했네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도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6.17 대책 이후로는 규제에 피했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몰려갔었지만 그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매물을 던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 매물 건수를 보자면 6.17 대책이 발표될 쯤에 2019개였는데 그 다음엔 2159개, 그러니까 약 100개 좀 넘게 150개 좀 안 되게 매물이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도 한 150개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런 다음에는 오히려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오히려 매물 건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한 140건 정도가 감소를 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를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2242에서 1685로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 완료 건수는 한 50건 정도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매물도 내놓지 않고 그냥 실수요 위주로 거래를 해도 충분한 지역이 이제 불당동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정동은 어떠냐? 사실 갭투자의 성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6.17 대책이 발표됐을 때 330인데 309죠. 얘는 오히려 완료 건수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도 210으로 감소했고 128 또 감소했고 그 다음에는 90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매매 완료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투자자들이 두정동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도 쏟아지고 있냐를 봤을 때 1664에서 1666 6.17 대책 발표된 이후에는 매물이 그냥 고만고만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약 100건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 다음에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어떨까요? 약간 200개 정도가 줄었어요. 1575로.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속해 있는 주에는 오히려 300개가 줄었습니다. 결국 두정동에서는 매물 건수가 준 것으로 봐서 차라리 관망하고 버티기를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매물을 막 던지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정동 안에서도 단지별마다 움직임이 약간 틀리다는 거죠. 실수요가 좀 많은 지역, 많이 들어갔던 단지는 덜할 것이고 다주택자가 좀 많이 들어갔던 데는 조금 매물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10개 정도 있었던 매물이 있었던 단지들이 지금은 약 30개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 수 있고 특히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분양권도 좀 낮게 가격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동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매물 완료 건수가 195 정도 됐는데 그 다음은 184, 그 다음엔 84, 49, 39 여기도 확실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움직임이 많이 둔화됐다. 그리고 매물 건수를 보자면 849, 842, 850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근데 710 대책 발표된 이후에 한 70건수가 오히려 줄었고 그 다음에는 한 100건 정도가 오히려 줄었네요. 백석동도 매물을 던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쌍용동을 볼게요. 쌍용동은 133, 99, 71, 41, 50 여기는 초반에 오히려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매물 완료 건수가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천천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물 수도 보면 983, 970, 1047, 981, 908 얘네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 대책에 상관없이 움직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여기도 크게 막 나오진 않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80건이 줄면서 그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쌍용동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는 좀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매물이 좀 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인들이 종부세 그 상한제 캡을 씌워주는 것도 없앴고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다들 매물을 던질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막 세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매물이 한 개도 없는 법인 또는 매물이 한 개 정도 있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싼 매물이 나오면 좀 사려고 하는 분위기도 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금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포랑 똑같이. 그 다음에
동남구를 볼 텐데, 동남구는 투자자들이 들어간 지역이 신부동, 신방동, 청담동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신부동은 물건을 보면 매물 완료 건수가 97개, 81, 51, 27, 22. 이것도 좀 매물 완료 건수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서북구보다는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신부동에는 사실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19개가 있다고 나오지만 단지 세대수가 많지가 않고, 여기는 사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매물 완료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매물을 거래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 건수도 보면 406에서 오히려 6.17 대책 발표된 이후에는 오히려 대책이 발표되고 무서워서 던지는 실수요자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늘었다가 7.10 대책 발표 때도 약간 늘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412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321로 오히려 100건이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들어가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실수요자가 튼튼하게 받쳐주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청담동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제 매물 완료 건수를 보면 107, 96, 60, 32, 20건으로 얘도 100건에서 꾸준히 감소해서 20건까지 내려온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물 건수는 555, 509, 539, 516, 402. 최근에 들어서야 오히려 매물이 100건 정도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쭉 관망을 해서 매물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구나. 대신에 6.17 대책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50건이 줄어서 규제 지역이 피했으니까 더 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 수요가 있어서 더 약간 매물이 줄어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7.20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는 다주택자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하고 좀 매물이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세세한 숫자 같은 경우로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방동을 볼 텐데, 신방동도 매물 완료 건수가 72건, 61건, 44건, 28건, 22건으로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물 건수를 보면 거의 494, 441, 435, 456, 450.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17 대책 발표된 이후에만 잠깐 이렇게 매물이 줄었지, 그 다음에는 그냥 쏘쏘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 시장 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김포시의 이제 매매 시장 강도를 보면 지금 제가 이전에 봤던 지역이 장기동이랑 운양동이었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증감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김포는 아직 이 매매 시장 강도가 7.20 대책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북구는 어떠냐? 우리가 봤던 차암동, 쌍용동, 두정동, 백석동, 불당동 이렇게 보면 다 증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감소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포는 오르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매매 시장 강도는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 완료 건수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콱콱콱 줄고 있었잖아요. 반 이상.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남구는 아까 봤던 데가 신부동, 신방동, 청담동. 청담동은 그래도 좀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받쳐져서 아직까지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신부동, 신방동 같은 경우는 매물 완료 건수가 많이 줄면서 시장 강도는 오히려 크게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북구보다 매매 시장 강도가 떨어진 폭은 더 컸네요. 그래서 동남구에서는 이쪽 부분을 보는 거였고, 아까 서북구에서는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있는 지역들을 본 거였는데, 서북구는
그래도 시장 강도가 많이 줄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여기도 한 23, 15 정도 줄었었네요. 근데 동남구는 28, 30 정도로 많이 줄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데이터를 통해서는 뭐 매물 완료 건수가 많이 줄었냐, 그리고 매물 수가 확 증가했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매 지수가 증가했고 이런 것들은 전체 지역을 다 아우른 거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동별로 봤던 애들이 훨씬 더 그 동별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단지 분위기에서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6.17 대책에서 조정지역 확대가 가장 큰 이슈였죠. 7.10 대책은 사실 조정지역 확대의 이슈는 아니었고 그게 이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대책 발표 후에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6월 17일 날 발표가 되고 6월 19일까지 계약서를 썼다는 김포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좋게 유지되고 있다.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보셨지만 매물 완료 건수도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 강도도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매물 건수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아직 더 오를 거다. 실수요자도 계속 붙고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대책을 피해간 지역 중에 발표 전후로 1인 법인과 개인 갭 투자가 가장 성행했던 천안 같은 경우는 어땠냐라고 보면 다주택자, 특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은 지금 시장 강도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물 완료 건수나 그리고 매물 수로 봤을 때는 김포보다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 왜냐하면 김포는 실수요자가 더 받쳐주고 투자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좀 더 버티기를 조금 더 하고 실수요자가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천안은 워낙에 지금 제가 봤던 지역들이 다 1인 법인이라던가 다주택자인 대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만 위주로 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 투자자가 확 붙는 분위기는 아니고 7.10 대책 이후로 매수세는 거의 뚝 끊겼다. 관망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매물이 그럼 쏟아지냐, 다주택자들이 무서워서 막 물건을 쏟아내고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물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말이랑 내년 6월 전에 얼마나 더 움직일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김포랑 천안이랑 봤을 때는 천안보다는 김포의 분위기가 조금 좋다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보기로 한 김포와 천안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내용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블로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힐링 부동산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